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태국을 홈으로 불렀지만 1대1 무승부를 거두고 말았습니다. 일단 선발 라인업 체크하면서 잘했던 포인트와 좋지 않았던 포인트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안컵 명단과 크게는 두 자리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3선에 황인범 짝으로 박용호 대신 백승호를, 원톱 공격수에는 주민규가 투입되었습니다. 일단 황인범과 백승호는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하는 조합은 아닙니다. 황인범 옆에는 은골로 캉테나 가투소 같은 진공 청소기 역할을 하는 선수가 필요합니다. 백승호도 마찬가지로 진공 청소기를 짝으로 놔주면 더 잘할 수 있는 선수죠. 백승호를 선발 기용한 이유는 두 가지 같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황선홍이 백승호를 사용했기 때문에 잘 알고 홈에서 태국이랑 상대하니 더 공격적으로 라인업을 꾸린 거죠. 주민규는 기본적으로 전방에서 힘싸움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득점력이 좋기도 하지만 이타적으로 플레이하는 장점도 있어서 득점력이 좋은 손흥민, 이강인, 나아가 황희찬까지 살려줄 수 있는 선수 유형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빌드업 시에 포메이션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백승호나 황인범을 센터백 사이에 위치시켜서 순간적으로 3백을 구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뒤쪽에 수비 숫자를 3명 확보한 뒤 양 사이드 풀백을 터치라인까지 바짝 올립니다. 그리고 윙어인 손흥민과 정우영이 중앙에 개입하면서 황인범, 이재성까지 포함해 4명의 미드필더 형태를 만들죠. 우리가 이렇게 경기장을 넓게 사용하게 되면 상대방 수비들도 우리 선수들을 막기 위해 간격이 자연스럽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아까 확보된 4명의 미드필더가 만들어진 공간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찬스를 만드는 거죠. 때에 따라 주민규가 조금 더 내려와주면서 상대 센터백 라인을 끌어당겨 혼선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 풀백이 적극적으로 오버래핑과 언더래핑을 하면서 측면에서 균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전술의 골자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전반 초반의 경기는 우리가 태국 진영으로 거의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태국은 경기를 복잡하게 하지 않고 단순하게 전방 쪽에 공을 집어넣고 떨어지는 세컨볼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각보다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서 상대에게 슈팅과 파울을 허용했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도권이 넘어온 건 전반 18분 이후부터입니다. 김진수가 무모하다 싶을 정도의 먼 거리에서 크로스를 올렸는데 이 공을 상대가 걷어내면서 코너킥을 얻게 되었고, 이때부터 우리는 리듬을 찾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이런 과감성이 의외의 결과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태국은 수비할 때 아예 내려서지는 않았습니다. 두 줄 수비를 조금 높은 위치에 구성했죠. 이럴 때 우리는 사이드에서 크게 돌아뛰면서 상대 뒷공간을 노리는 움직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움직임이 부족했고, 그리고 넓은 롱킥 전환도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중앙에서 많이 경기를 풀어갔는데 이때 주민규가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몸이 두껍고 등을 질 줄 아는 선수입니다. 지금도 공이 오니까 무리하게 돌아서지 않고 상대 센터백을 버티며 정우영에게 밀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패턴 플레이가 있었는데요. 바로 풀백의 하프 스페이스 공략입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으면 수비들이 무조건 붙으므로 그때 벌어지는 태국 풀백과 센터백 사이 공간인 하프 스페이스로 김진수가 들어가주는 거죠. 그리고 김진수가 중앙으로 내준 공을 주민규가 힘으로 버텨내면서 뒤쪽으로 내줍니다. 물론 슈팅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주민규의 피지컬 활용 방안을 볼 수 있었던 장면입니다. 아시아권에서 주민규의 피지컬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또 특징적인 모습을 보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4대4 상황의 박스를 보겠습니다. 론도라는 훈련으로 많이 연습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데서 체급 차이가 많이 나면 보통 풀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 경기장 잔디가 너무 안 좋았어요. 공이 계속 튀니까 컨트롤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죠. 그건 핑계 아니냐 찍먹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잔디가 안 좋을 땐 공을 많이 만지는 팀이 훨씬 불리합니다. 우리나라는 이겨야 했기 때문에 공을 만지면서 경기를 주도해야 했고, 거기서 잔디라는 불편한 상황이 추가된 거죠. 무튼 이런 상황에서 차이를 벌리지 못하면서 우리는 공격을 풀어나가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좋은 장면과 아쉬운 장면들이 섞인 가운데 주민규의 제대로 된 활용법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시작은 김민재의 전방 패스부터입니다. 김민재가 전방 패스를 합니다. 센터백의 전방 패스는 현대축구에서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이재성이 이 공을 잡지 않고 주민규에게 바로 내줍니다. 여기서 주민규가 다른 선수들이 움직일 동안 한 턴을 버텨주는 게 중요한데 주민규는 이걸 버팁니다. 여기서 뛰어가는 손흥민을 보고 주민규가 2명을 버텨내며 공을 밟아줍니다. 자신의 역할을 100% 수행하는 주민규입니다. 그리고 손흥민과 이재성은 2대1 패스를 시도합니다. 확실히 이 2명은 클래스가 있습니다. 좋은 기회에서 슈팅 기회를 잡은 손흥민의 슈팅은 아쉽게 하늘로 떠버립니다. 손흥민답지 않은 마무리
마무리였습니다. 물론 이 기회를 놓친 건 아쉬웠지만 이런 장면들은 좋았습니다. 우리의 첫 골은 전반 41분에 만들어집니다. 정우영이 손흥민과 위치를 바꿔 측면에서 공을 잡고 그 순간 이재성이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합니다. 정우영이 이에 맞춰 패스를 넣어줍니다. 맨시티의 그릴리시와 베실바가 자주 보여주는 패턴 플레이죠. 그리고 이렇게 깊은 지역까지 공이 들어갔을 때 가운데 있는 수비수는 이재성을 막아야 할지 손흥민을 막아야 할지 애매해집니다. 태국 센터백은 손흥민을 동료에게 맡기고 앞쪽 컷백기를 막습니다. 하지만 다른 태국 선수가 손흥민을 막지 못했고 손흥민이 반대쪽으로 차분히 밀어넣으며 경기를 1대0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아시안컵에서도 많이 보여줬던 패턴 플레이가 상암 경기장에서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전반은 1대0으로 종료됩니다. 후반전 초반은 전반전과 비슷한 흐름이 지속됩니다. 1대0으로 이기고 있고 경기를 주도하고 있지만 엄청나게 시원하게 몰아치는 수준까지는 아닌 경기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재성이 반대쪽 김진수를 보고 넓게 롱킥을 넣어주는 장면이 있었는데 상대의 수비 밸런스를 깨트리려면 이런 식의 전환 패스가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의 수비 중심이 한 번에 움직이는 순간들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같은 패스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 가지 않아 실점을 하게 됩니다. 상대의 스로인 상황이 있었고 이 공격을 막기 위해 우리 수비 3명이 달려듭니다. 근데 김영건이 여기서 압박하러 나오는데 이 위치가 애매했습니다. 압박할 거면 끝까지 튀어나왔어야 했고 그렇지 않으려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좋았겠죠. 김영건이 튀어나가면서 그 공간으로 태국 공격수가 들어가고 김진수가 공간을 같이 커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예 반대쪽에 광활한 공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공을 받은 태국 공격수는 공을 잡지 않고 바로 반대쪽으로 크게 전환해줍니다. 그리고 이 공을 받은 공격수가 슈팅 성향의 패스를 하고 이걸 침투하는 공격수가 마무리하며 경기를 1대1로 만듭니다. 순간적인 수비 동선이 꼬였고 그게 실점으로 이어졌죠. 공격이 그렇게 시원하지 않던 상황에서의 실점은 매우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점 후 바로 주민규와 정우영을 빼고 이강인과 홍현석을 투입합니다. 정우영과 이강인의 교체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주민규와 홍현석의 교체는 조금 이른감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민규로부터 나오는 중앙 쪽 공격이 많았기 때문이죠. 홍현석을 투입하려는 의도였다면 차라리 중원 쪽에서 황인범, 이재성, 백승호 중에 맞교환을 하는 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강인이 오른쪽에서 공을 잡았을 때 보통 안으로 파고들면서 플레이메이킹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서령우가 뒤로 크게 돌아주는 오버래핑을 해줄수록 이강인의 파괴력이 늘어나죠. 그런데 아시안컵 때보다는 이번 경기에서는 오버래핑의 빈도가 줄어들었다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강인은 완전 여유 있는 상황을 제공받았다기보다는 혼자 풀어나가는 상황이 많았죠. 태국은 동점골도 넣었겠다. 한국 원정에서 무승부만 해도 아주 큰 이득이니까 굳이 무리하지 않고 11명 전부 수비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답답하게 시간만 흐르니까 황선홍 감독이 이명재와 조규성 카드를 꺼냅니다. 조규성을 투입해서 클래식한 크로스 플레이를 시도했습니다. 이명재가 왼발킥이 좋으니까 코칭 스텝 측에선 열리면 올리라는 지시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크로스라는 게 이미 상대가 대형을 갖춰놓으면 성공 확률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중앙에도 찔러보고 반대도 전환했다가 오버래핑도 시켜보는 상황 속에서 크로스가 올라가야 치명적인데 그런 세팅 없이 크로스가 올라가다 보니 상대가 대응하기 어렵지 않았죠. 이렇게 답답하게 시간이 흐르다가 손흥민과 이강인 간의 좋은 커넥션이 한번 나왔습니다. 손흥민이 이강인에게 공을 주고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손흥민과 황인범의 맨마킹이 섞인 순간 이강인이 좋은 시야로 한층 뒤에 있는 손흥민에게 줍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황인범에게 침착하게 밀어주지만 황인범의 슈팅이 키퍼 정면으로 향하죠. 오른쪽 윙어 이강인이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내려왔을 때, 즉 상대 수비에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닐 때 이렇게 좋은 찬스가 납니다. 하지만 경기는 이렇게 1대1로 종료됩니다. 물론 선수단 분위기도 어수선하고 감독 부임 후 첫 경기이기도 하지만 홈에서 태국과 비겼다라는 사실은 아쉽습니다. 오늘 경기를 정리해보자면 잔디 상태가 좋지 않아서 공을 주도적으로 잡고 플레이하는 우리 팀에겐 불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점 장면에서 수비 동선에 대한 문제도 잘 점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황인범과 백승호의 조합이 중원과 공격을 이어주는데 그렇게 매끄럽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고 주민규의 발견은 좋았지만 주민규의 교체 타이밍은 아쉬웠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태국과의 2차전 리뷰 영상도 올릴 예정이니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